미성년자를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 사건은 30대 중반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속이고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4살 미성년자에게 나를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떼어내려면 네가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 뒤 그 선배로 가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스토킹한 여자를 떼어내려면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이 되는지였습니다. 1, 2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피고인의 선배로 속아 만났긴 했으나 선배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고 피고인도 성관계 자체와 관련해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치료를 이유로 만난 환자를 간음하는 경우처럼 간음행위 자체에 한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0년 8월 27일 선고 2015도 9436 전원 합의체 판결. 판결의 요지 1.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는 아동 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는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 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 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 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살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갑의 선배인 것처럼 행사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14세에 불과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는 36세 피고인에게 속아 자신이 갑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이 갑을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고 갑과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인하여 갑의 선배로 가장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오인에 빠지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가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간음 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여기까지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했어도 타인의 기만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나이, 성장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성관계를 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